소중한 시간 그리고 웃음과 감동 있는 사랑방 시간입니다. 그 여성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그런 순간이 3번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먼저 여행할 때, 그다음에는 또 사랑에 빠졌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데.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 세 번째는 변신에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네. 그러니까 얼굴 뭐 뜯어고치고 살 뺀다 그래서 변신이 아니라 철들고 좀 성숙한 여인으로서 대화가 가능할 때가 매력이 있나 보죠? 예, 그래서 그 3번이 참 아름다운 순간이다. 그 외에도 많겠죠. 네. 근데 오늘 저희 사랑방 손님이 그렇게 변신에 성공해서 요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연기자 염정아 씨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아요. 진짜로 보니까 그냥 정말 더 예쁘고 더 부러지네. 곱게 생겼네. 그 요즘 아주 변신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연기자로서 그뭐 영화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런저런 모습에서 그 아름다움만 그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이후에 예.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 염정아 씨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작품들 소개해 주세요. 지금 KBS 주말 연속극 야망의 전설이라는 드라마고요. 또 그다음에 TV 소설 모정의 강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후속 드라마 너와 나의 노래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면 성격이 다를 텐데 네, 엄청 틀려요. 착각이 되지 않아요? 연기할 때? 사실 하루에 야망의 전설 찍으러 갔다가 또 너와 나의 노래 찍고 분장도 바꾸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데요. 사실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리고 가죠. 자, 재능이 뛰어나면 이제 일복도 많기 마련인데 그래도 말이죠. 예. 딱 이렇게 어떤 섭외가 왔을 때 본인이 어떤 것부터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까? 이 드라마의 경우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한테 맞는 역할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해보고 싶었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선뜻 하게 돼요. 뭘 해보고 싶었었는데요, 그 전에. 지금 너와 나의 노래에서 나오는 그런 착한 진짜 콩쥐 같은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었었고요. 아직 안 해봤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스칼렛 오하라 같은 역할. 좋지. 비비안 리. 네. 야,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속이 꽉 들이찼네. 이제서야 연기자 염정아라는 그 인물이 우뚝 서는 것 같은 아휴.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왜 되게 미스 코리아들 그 본선 대회 할 때요. 네.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면은 되게 무슨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면 되게 대답이 전에는 예. 청순, 가련형 이게 참 많이 나왔어요. 요새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개성 있는 역할을 하면은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 해볼 만하잖아요. 개성 있는 역할은. 청순가는 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만. 근데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해서 다 연기 잘하는 건 아니던데요. 근데 사실 제가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미스 코리아에 나간 것도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연기자였어요. 그리고 미스 코리아도 꿈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나가게 된 게 미스 코리아였고 어떻게 기회가 잘 돼서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난 다음에 드라마 섭외가 금방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선뜻 하게 됐죠. 꿈을 다 이뤘네요. 이쪽 예. 저쪽으로. 시작은 이뤘는데 아직 뭐 끝은 못 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작도 창대하고 나중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회도 본단 말이에요, 염정아 씨가. 네, 그런 모습, 활약하는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고 나도 그런 애야. 음정희 씨하고 같이. 예,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나 혼자 가게 해줄래? 예. 우리 아버지 유난히 오빠한테 욕심이 많으셨어. 우리 엄마는 날 낳다가 돌아가셨대. 이창훈 씨. 예, 첫 만남이에요. 야,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미경이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절친한 사이세요. 자, 이것도 야망의 전설에서 최수종 씨하고 헤어졌다가 안타깝게도 또 못 만나는 씬이에요. 아이고, 대차다. 야, 너 어머나. 용감해라. 야, 야,
왜 이래? 야 이거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소문 겁 안 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네. 네 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1시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자, 장학 다음 퀴즈. 장학 하나, 퀴즈. 둘, 네. 셋. 사회 보는 올려놓으세요. 거예요. 수리탐구 영역입니다. 갑은요, 그 수는 소수다라고 말했고요. 을은 그 수는 구다. 하나, 둘, 셋. 올려놓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이고 못한 게 없네.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회하는 것도 덜은 봤는데 네. 이렇게 장학 퀴즈 MC까지 하는 건 또 몰랐어요, 잘. 사실은 장학 퀴즈는요.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섭외도 왔을 테고. 예. 예.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나온다고. 꼬박꼬박 보시고요. 네. 제가 그거 사회 보는 걸 너무 만족해 하세요. 혹시 옛날에 저 출연한 거 못 보셨대요? 출연하셨어요? 그럼요. 네. 예. 다행입니다. 제가 4등 했거든요. 옛날에 출연했었어요. 예. 아이고 그 잘 나가잖아요 요새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엄마가 권유한다고 그래서 그 장학 퀴즈 MC까지 본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대견한 효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효녀죠? 제가 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엄마랑 같이 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를 생각하면 이렇게 애틋하고 뭐 이상해요. 감정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맞이라 그런가요?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나? 그건 모르시나? 네. 근데 교양 프로그램 MC는 쉽지 않은데 네. 또 본인이 또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재밌어요. 그 학생들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장학 퀴즈를 보면서 언니 오빠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딱딱하고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갖고 답 딱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학생들은 정말 재밌어요. 나와서 장난도 잘 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진짜 신세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능동적이고 예. 적극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를 따로 대학 가서 뭐 공부는 했겠지만 그래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나 다시. 아니면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니까 사실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좀. 그러니까 몇 년도에 그 데뷔한 거죠? 제가 미스코리아 나간 거. 91년도에 미스코리아에 나갔고요. 드라마는? 예, 드라마도 91년도에 같은 해? 시작했어요. 예. 그 되자마자 그랬구나. 그냥 미스코리아 발탁 바로 그냥 이어서 됐군요. 예. 와 이거 쉽지 않은데. 행운이 뒤따랐네. 그럼 뭔가 연기력을 어디서 보였기 때문에 그게 됐을 텐데 그 전에 연기 경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연극반이었거든요. 공연은 근데 한 번도 못했고요. 뒤에서 청소만 하고 이랬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꿈이어가지고 혼자 막 희곡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고 영화도 즐겨보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미스코리아는 본인의 꿈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누가 이렇게 권유하고 특히 네. 어머님의 결정이 크게 좌우되고 뭐 어떻습니까, 염정아 씨?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부모님들 설득시켜서 나갔거든요. 그렇게 저기 대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배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 무대에 서서 저런 드레스 입고 한번 걸어봤으면 맨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그러면 대학 들어가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예,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예. 이야, 마치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기 위해서 대학을 간 것처럼. 저는 그 이제 예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때 되면 지역 예선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보면 막 오히려 사회 하는 사람이 예. 가슴이 더 막 저리기까지 하고 발표할 때는 막 너무 괴롭고 축하하면서 괴롭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서울 본선에 와서 그렇게 진선미 뭐 이렇게 되긴 더욱 힘들던데. 그럼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가 큰 무대에 서가지고요. 한 2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다리 딱 붙이고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리서부터 온몸에 경련이 막 일고요. 계속 웃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떨려요. 근육이 막. 그게 한 2시간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전부 다 참여 나가면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쓰는 숨으로 바뀌어요. 5분도 못 해요 이게. 거울 보고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게 되는데 나중에 2시간 지나면 정말 2시간 지나면 이게 여기 경련이 나가지고 예. 그거부터가 참 고역이더라고요. 자, 그럼 미스 코리아 91년도에 바로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와 어머 안 돼. 가까워진 뭐가요? 뭐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했어요. 네. 네. 그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염정아 양 나오십시오. 다음 염정아. 미스 서울 서현정 양. 연극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연극 구경은 자주 다니셨겠죠? 네. 어떤 연극이 가장 좋던가요? 사무엘 베키트 작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가장 감명 깊게 봤어요. 고도를 그렇군요. 어떤 미인이 가장 사진을 잘 받는가? 22번 미스 서울 염정아 양. 포토제닉상 뽑았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두 분 들어가 주십시오. 네. 아이고 진선 지금 예, 가린 이영현 거예요? 씨하고. 다 찍으셨습니까? 됐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영현입니다. 이영현 양.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너무 최고의 떨었어요. 미인 미스 코리아 진은 아유 어떡해. KBS의 김자영 아나운서가 나와서 발표합니다. 되게 91 떨렸지.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서울 4번 이영현.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선이 됐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 대회 나가서 더 크게 성적 내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열린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가 인터내셔널. 있었는데요. 예. 거기 나가서 3등 했어요. 예.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외국인들하고 뭐 대단하잖아요. 그 이렇게 보니까 미인으로 타고난 데다가 또 용기가 있고 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대방송국에서 또 뽑혔고 뽑히자마자 체격도 좋겠다 뭐 아주 펄펄 날랐겠네요. 근데 역할도 사실은요, 많고. 연기하기 되게 그 장애가 많았어요. 키가 크니까요. 어. 그 남자 연기자들이 상대역. 처음에 제 상대역이 홍학표 씨였거든요. 작죠. 예. 그래갖고 구두 한 번 못 신고 그 드라마를 끝냈어요. 다나만. 하나만 신고. 예. 그래도 같이 걷거나 이러면 참 그거 어려울 텐데 그런 씬이 만약에 있다면 포옹을 한다거나 근데 사실은 키가 비슷해도 여자가 훨씬 커 보이거든요. 예, 예. 그 사실 저도 좀 큰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지만 전에 할 때는 가요제 이런 거 사연 많이 했는데 그때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보통 키니까 네. 항상 사실 밑에다 뭐 이렇게 받치고 그렇죠. 해서 오늘의 얘기인데 근데 연기는 그게 안 돼서 참 예. 그런 면이 그럴 있어요. 때는 이제 얼굴만 이렇게 잡을 때는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할 때가 많아요. 움츠려서. 예. 자, 아주 성공가도를 그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 염정아 씨와 함께하는 사랑방인데 자칫 그 미스 코리아라는 이미지 때문에 예쁜 쪽으로 마치 인형 쪽으로만 생각이 되면 연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오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떤 충고를 들었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어요. 지금도 뭐 제가 그 잘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제가 데뷔하고 나서 지금 7년 됐나 8년 정도 됐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크게 불만을 갖지 않을 만큼은 연기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 계기가 있잖아요. 어디 물이 좀 오르는 것 같다 하는 드라마로 말씀하시는 드라마로 거예요? 해요. 글쎄요. 어떤 거였을까요?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연기를 잘한다라고 뭐 얘기를 들었던 적은 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시죠? 그 무슨 작품?
진달래꽃 필 진달래꽃. 때까지 그 형제의 강에서는 예. 그냥 막 이렇게 액션이 컸고 예. 또 이렇게 거기서는 차분하게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거보다는 대사 크게 하고 액션 크게 하면 됐거든요. 근데 내가 차분하게 보고 아 이젠 되겠다라는 게 진달래꽃 필 예. 때까지 그걸 나오는데 보니까 퍼스트 씬서부터 예. 그 전체의 그 안삼부를 알더라고. 전체의 그 끼를 알더라고. 흐름을. 예. 그래서 차분하게 끌고 가는 걸 보고 참 그 기쁨조가 그 보통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낭창하니 속은 싫어도 거지군 좋은 척 하면서 그거 보통 연기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는 그 정신적으로나 몸으로 신체적으로나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 촬영하기도 물론 이렇게 무용하는 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처음 써보잖아요, 북한말. 그럼. 그거 배울 때도 힘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북한에서 막 위협하고 이럴 때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막 이래갖고 상당히 힘들었던 드라마로 기억이 돼요.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느 정도로 막 그냥 괴롭혔고. 뭐. 아우 무서워. 피부에 얘기하기도 느꼈어요? 무서워요. 예? 어떻게? 처음에는 저도 뉴스를 보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촬영을 그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섭다고. 예.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감독님이나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도 설득하셔가지고 촬영을 나가게 됐는데요. 현장에서는 못 느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경찰들이 교대로 24시간 항상 근무를 지켜줬어요? 했고, 예. 아이고. 이제 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쌀 옥수수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본인이 그 진달래꽃 필 때 연기자로서는 뭐 다 어느 작품이나 다 자신의 가슴에 살아있는 작품들이지만 네. 그 진달래꽃 필 때에서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협 말고도 또 촬영하면서 북한 말 같은 건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북한 말은요. 저희 각색하신 분이 계세요. 정성산 씨라고요. 예. 북한에서 오셨어요. 95년도에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분이 직접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대본 이렇게 보면서 이 말 하나하나 억양. 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 거예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그때 했던 대사 중에? 그때 그 재밌었던 게 노현희 씨하고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거 있었는데 뮤지컬처럼 하는 거예요. 가극 있잖아요. 예. 잠깐만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대사도 좋고요. 사실 요즘 하도 스케줄이 바빠서 예.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시간을 어렵게 내서. 생각났어요. 네, 그래요? 그 노현희 씨가 먼저 노래를 해요. 기로 기로 기로기야 들어보셨어요? 네. 훨훨 나르는 저 기로가 너 혼자 가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그리고 둘이 노래를 딱 끝내요. 그럼 노현희 씨가 이렇게 해서 탁 들어보면서 누나 꽝이야 이래요. 꽝 잡았다고. 그래, 그럼 제가 누나예요. 딱 돌아보면서 올라마 어디 갔었니? 그렇게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재밌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한번 걸쳐봐라는 얘기가 뭐 시비를 걸어봐라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그 뭐 사투리가 많죠. 예, 우리하고 많은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안 때. 나네요. 꼭 뭐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참 월라마. 울라마. 울람인가? 참. 아이고. 자, 그 진달래꽃 필 때까지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저네요. 예. 멋있다. 이제 나중에 기쁨조가 돼서 춤을 추는. 예. 아이고 섹시하네. 아이고. 나도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지 모르겠어. 주명이도 당해서 부르십니다. 네? 영희야, 넌 꼭 너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알겠지? 가요 우리.
그 차에 손대지 마시오. 한지욱 동무, 제발. 우리 다시는 저승에서조차 만나지 맙시다. 고맙소. 저런 거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또 우리 사랑방에 출연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어때요? 저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미인이시죠.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닮았어요? 비슷해요. 예. 아주 정말 비슷해요. 근데 염정아 씨 연기를 딱 보니까 그 연기자가 자리를 딱 잡으려면 예. 그 눈동자가 고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젠 됐네. 이젠 그래요? 인류가 됐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능청스럽게 춤을 잘 출까? 학교 때 무용부였어? 아니 어? 무용은 잠깐 했었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몸 흔들고 춤추는 걸 좋아해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춤추는 거. 저기 그래도 타고난 뭐가 있든지 아니면 학창 시절 어느 정도 좀 했었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무용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 북한 무용을 이렇게 비디오를 보고 연구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하고 그 창원대학교 학생들, 무용과 학생들하고 같이 창원에서 무용 연습도 하고 또 서울에서도 하고 계속 연습하면서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염정아 씨가 학창 시절 어땠어요? 대학 가기 전에. 저 그냥 말괄량이었어요. 그래요? 네. 되게 그런 문예부장이나 뭐 오락부장. 아, 저 쪽 오락부장 같은 거는 잘했어요. 응원단장도 하고. 저는 여자 응원단장은 좀 궁금해요. 여고에선 여자 응원단장밖에 없죠.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 실생활을 모르죠. 우리 같이 연습을 저희도 그런 거 했으니까 예. 어떻게 실제로 막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똑같이 해요? 그럼요, 학생들 이렇게 네. 쭉 앉혀놓고 이렇게 네. 계단에 이렇게 앉잖아요. 운동장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 뭐 술? 그거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하잖아요. 꽃술이요? 예. 무슨 영화죠? 예. 저 상명여고 나왔어요. 오늘 상명여고 학생들이 다 왔거든요, 이 앞에. 우리 그거 조금 볼까요? 조금 아마 해주실 거예요. 박수 한번. 그 영어 시절에 했던 응원 좀 봅시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앞에 나가서 학생들을 이끈다는 것보다 같이 어우러져서 한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 이렇게 다 어깨 동무하고선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계속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밑으로 그러면 밑으로 막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천진난만하다. 아 창피해.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순박할까. 보통 이렇게 막상 그런 재능이 있는 걸 알아도 좀 해주세요. 그럼 잘 못하는데 이런 과감하고 당찬 기질이 이제 앞으로 뻗어가는 염정아 씨를 미리 짐작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누구하고 친했다고요? 똑순이 아시죠? 똑순이. 김민희 씨하고 단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미 김민희 씨는 이미 스타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당시에 한참 잘 나가던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연기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항상 부러웠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어머 쟤도 저렇게 떴는데 참 나도 스타가 돼야지. 나도 언젠가는 민희 너 눌러줄 거야 하는 무슨 그런 뭐 속으로 은근히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있었지.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뭐 나중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좋았어요. 친구가 스타라는 게. 두 분이 어디 같이 걸어가면 참 보기가 그렇겠어요. 제가 저희 키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는데 민희가 4번이고 제가 54번이었어요. 거의 앞뒤고 맨 뒤고 그랬겠어요. 근데 학교 그 3월 2일이 첫 등교하는 날일 거예요 아마. 그날부터 친해졌어요 저희. 첫날부터. 예. 그 동생 소개 좀 해주세요. 동생도 방송 일하죠, 여동생. 예. 정현, 염정현이고요. 예.
5년인가 슈퍼 탤런트 예. 출신이고요. 지금은 KBS에서 리포터랑 MC 활동하고 있어요. 예. 동생은 미스코리아 안 하고 슈퍼 탤런트로. 얼굴은 저보다 훨씬 예쁜데요. 키가 좀 작아요. 아 키가 크던데 뭐. 그 키가 정도면. 예, 작은 편이죠. 저에 비하면. 그럼 같은 형제인데 염정아 씨는 크고 동생은 작고 그렇죠? 근데 제가 동생이 많거든요. 셋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다 크고 정연이만 조금 작아요. 바로 밑에만. 예. 부모님 그냥 보통이시고. 보통이시고. 예. 그러면 염정아 씨가 돌연변이구나. 아 그런가요? 예. 어우, 아이고 사진 나오네. 가운데가 부모님이고 염정아 씨는 지금 저쪽 맨 끝에요. 맨 오른쪽에 있고. 네. 아버지. 예, 아버님이세요. 하고 막내 남동생. 막내 남동생. 예. 그리고 셋째. 막내. 막내. 아이고 이쁘다. 다 이쁘게 생겼네. 어렸을 때 정연이하고 저예요. 오. 어머니가 이쁘시네. 네. 미인이야요. 예, 미인이세요. 어이구. 근데 보통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하도 이걸 주문을 위해서 그런지 그냥 미스코리아 한다. 그러니까 막 밀어주세요. 그냥. 뭐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신 편인 것 같아요. 집에서 누구 하나 미스코리아 후보 나오면 다들 고생한다 그러던데.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저 무슨- 따라다니시느라고. 무슨 고생을 이렇게 합니까? 잠 못 자고 같이 그런다 그러는데 예.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은 엄마 보고 촬영장에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절대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초반기에 한 2, 3년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엄마 이제 워낙 내성적이시니까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차 안에 이렇게 책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지. 한 2, 3년을 내리 그러고. 어머나 나오지도 않으시고. 예.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가신대요. 그래도 이제 다 잘 키우고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느긋하시죠. 네. 아유 대회 나와서 안 되거나 또 대구서도 그 다음 일이 잘 안 되면 참 집에서는 힘듭니다. 자 동생이 생각하는 언니는 어떤지 우리 바로 밑에 그 염정현 씨 방송하는 염정현 씨 얘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그냥 보기에 첫인상이 깍쟁이 같은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털털하고 순수해요. 꼭 남자 성격 같다 그럴까요? 이렇게 싸움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꽁하고 있는 성격인데 언니 같은 경우는 털털 이렇게 털어버리고 뒤끝이 없어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언니가 약간 여걸 스타일이라 그러나? 남자애들도 언니를 못 건드리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좀 얌전하고 이래서 남자애들이 뭐라 그러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런 애였거든요.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안 그래서 남자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언니를.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언니를 반 어떤 남자친구가 길을 가다가 저를 놀렸는데 제가 언니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가서 아마 그 남자애는 굉장히 혼났을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거나 이래서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언니는 눈만 뜨면은 아침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집에 있으면은 목욕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목욕을 하는 것 같고 또 목욕을 하고 나오면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하면 청소까지 다 하고 나오거든요. 불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집안에 있을 때도 쉴 때도 쉬질 않고 그렇게 바지런히 움직여요.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나갈 때 보면은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가거든요. 옷 같은 것도 입은 거는 서랍에 잘 개서 넣어놓고 그런데 제 동생이랑 저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언니보다. 그래서 바쁠 때는 막 이리저리 팽개쳐놓고 나가기도 하는데 엄마가 그걸 보시고 항상 말씀을 하시죠. 아, 너희는 언니한테 좀 배워라. 저희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몸에 익지가 않아서 그런지 언니만큼 그렇게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죠. 아이고. 너무 좋은 얘기만 해준 것 같아요, 동생. 아니 그런데 그렇게 먹는다면서 예. 양심도 없이요. 그래 먹은 거 다 어쨌어 그래. 어? 어쨌어? 다 나가는 데가 있어요. 새끼를 그렇게 다 잘 먹어요? 예, 엄청 먹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살이 안 쪄요, 잘. 안 쪄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동하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먹어도 안 찌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렇죠. 아, 좀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하면 좀 그렇다고 그러고요. 또 체질도 좀 내력이 그리고 되고. 아까 동생이 얘기했다시피 저 가만히 잘 안 앉아 있거든요. 집에서. 예. 집에 있으면 보통 이렇게 누워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뭘 하든지. 특별히 뭐 엄마 일을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괜히 이렇게, 자기 일만 예, 하면서.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운동량이 많군요. 예. 정해준 돈. 그건 제가 목욕탕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또. 수세미로 이렇게 비누에다 이렇게 해갖고 탁 닦아가지고 물 샥 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깔끔한 거는 엄마가 그렇게 깔끔해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아빠가 하루 종일 이렇게 쉬는 날 있으시면요. 예. 청소기 들고 계속 비켜.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청소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버지를 닮았구나. 근데 집에서 말이에요. 예. 전 참 그게 궁금한데 그 미인 대회 이제 언니뿐이 아니고 예. 동생도 이제 나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다 됐잖아요. 아빠 입장에서 그냥 그게 좀 불안하고 되더라도 자꾸 이렇게 밖으로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랑스러운 거 반, 또 염려 반 이러시겠죠. 아버지는 어떠세요, 성격이? 제가 아버지 잘 성격을 놀아줘요? 좀 많이 닮았어요. 굉장히 활발하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많이 웃기세요. 아, 아버님이? 예. 엄마는 좀 이렇게 얌전하신 편이고 아빠가 굉장히 활발하시고 사교적이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지 성격을 제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 좋아하시고요. 지금도 옛날 그 흘러간 팝송 같은 거 항상 차에서 들으시고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하세요. 엄마는 요새 그 무용 배우시거든요. 고전 무용. 어머님께서? 예. 그 어머니들 무엇을 쓰시려고? 옛날에 기계체조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데 요새 이렇게 무용을 배우시면은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음악 소리가 뚱 뚜둥 뚱 뚜둥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안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혼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녀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무용 혼자 연습하고 계시고 그래요. 발표회 한번 해야 되겠네. 어머니들끼리 하셨나 봐요. 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자, 이렇게 키워내신 그 어머님을 또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믿음이 가는 딸이에요. 딸 어머, 중에서도 젊어. 동생들한테 잘해주고 엄마 생각 끔찍해하고 예쁜 딸이죠. 뭐 한마디로 하면은. 다른 동생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아는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를 먹거나 또는 조금 시간이 나갖고 집안 생각을 할 때는 제 생각이 그렇게 난대요. 그래갖고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전화를 해요. 엄마 보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다음에 꼭 데리고 가서 절 좀 사주고 그러는 편이고요. 아, 이건 엄마 사진. 아, 왼쪽이요? 예. 예. 어머, 난 염정하신 줄 알았어. 저는 좀 꼼꼼하고 그런 편인데 정아는 좀 이렇게 털털한 면 같은 거는 아빠 쪽 닮은 것 같고 그런가 하면은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꼼꼼한 면도 있거든요. 양쪽을 다 닮았다고 볼 수 있죠. 잠 못 자고 새벽에 촬영 갔다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또 샤워만 하고 나갈 때 그때가 좀 안쓰럽고 몸이 아픈데 나가야 될 때 또 다른 애들처럼 연애 마음대로 못할 때 그럴 때 좀 안쓰러워요. 정한테 바람은 제가 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기자가 됐으니까 연기자로서의 기대를 제가 말해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아가 한 10가지의 그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발휘하고 있는 거는 한 7, 8가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드라마를 맡고 또 좋은 배역을 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끼라든가 재질을 좀 마음껏 발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소망은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됐으니까 능력 있고 성실하고 건강한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에요. 아이고. 하여튼 딸을 가진 애미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위,
얻어갖고 딸 좀 좋게 시집 보내나 그게 항상 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 참 어머님 딱 세 가지 말씀하시네. 뭐 능력 있고 성실하고 건강. 그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엄마도 사실 저한테 그게 평상시에는 뭐 결혼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저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몰랐는데요. 보통 그 사랑받게 되고요. 네. 이름을 떨치고 막 인기 올라가고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서 자꾸 자신의 실제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건방진 모습도 나타나고 네.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도 여러 그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염정아 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요, 제가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사실 건방지다, 쟤 못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정말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그냥 직선적이고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이런 표현을 너무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큼 참을 줄도 알고요.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도 조금은 알고요. 처음에 몰랐어요. 모르고. 꼬집어 볼까요?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무슨 저희 이 시간에는 참 성공담 얘기하면서 고생스러웠던 얘기들도 덜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염정아 씨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 같지 않습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아주 잘 살아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은? 커다란 굴곡 없이 지금까지 뭐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모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삐뚤어지지 않고 저도 이렇게 바르게 나갈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염정아 씨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그 신랑감을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신랑감이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다 잘생기고 멋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생기고 멋있게. 그 어디가 만들어야 되겠네.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찾는 층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어머님 말씀처럼 건강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그걸 다 그런- 갖춘 사람은 없나 보죠? 드물죠. 그럼 드무니까 그 어머님 말씀하신 쪽으로 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잘생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있잖아요. 연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본의 아니게 왜 내가 이걸 했을까? 괴롭다. 정말 하고 네. 후회날 적도 있고 어떤 때 고생스러우면 네. 막 그냥 울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거 겪어봤어요? 예. 언제? 특히 사극 같은 거 찍을 때요. 어. 추울 때 겨울에 너무 춥고요. 더울 때 너무 덥고 그럴 때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한다고 했는데 욕을 먹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연기자를 하다 보면은 또 좌절할 때도 있어요. 예. 정말 아까 지금 조금 얘기했지만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그런 병을 한번 거치면 예. 연기자는 더 커지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쉬잖아요. 그럼 한 달을 못 가요. 또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리고 결국 또 나가고 그래. 자, 아주 꿈을 다 이뤘다고 제가 그랬어요. 미스코리아의 꿈도 이루고 연기자로서 성공도 했고 그 확률이 참 드물었었는데 자,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이 연기 생활을 계속 펼쳐나갈 거고요. 또 다른 욕심은 없는지 연기 외에. 좀 이렇게 지금 또 기회가 좋아요. 야망의 전설이나 너와 나의 노래 같은 경우에 좋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배우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그 분장실에서 선생님들한테 그 인생 얘기도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두 드라마를 끝내고 나면 성숙한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엄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요. 세상에 나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나 좀. 그 연기를 아껴주는 분들이 혹시 네. MC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고를 하던가요? 글쎄 선배 연기자 선생님들은 연기에만 그냥 충실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시고, 예. 근데 제가 아직은 너무 재밌거든요. MC 보고 막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무대 위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질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 그 싫어질 때까지는 아마 평생이겠습니다. 자, 요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굉장히 바쁜데도 시간을 내준 연기자 염정아 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마 도와주는 분들이 주변에 다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스타 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느 분에게 오늘 고마움을 특별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표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 엄마, 아빠.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인사말로 오늘 사랑방 끝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아유, 쑥스럽게.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딸 노릇도 잘 못하고 또 게다가 제가 맞인데요. 집안에서 동생들도 잘 못 챙기고 그러는데 글쎄 꼭 잘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그냥 노력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 믿어주시는 것만큼 또 믿음에 어긋나지 않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